자, 오늘 수능특강 문학 시간입니다. 수능특강에서 문학을 딱 열어봤더니 바로 김강준의 출사중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 한번 읽어보기 전에 칠판에 한번 판사를 해보죠. 자, 문학이라고 하면 문학에서 구멍 친구들이 많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화작을 선택하건 엄매를 선택하건 일단 그거부터 푸는 게 좋은데 그거부터 풀고 이제 넘어갈 때 문학입니다. 근데 문학은 쉬워요. 근데 시간은 많이 끌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독서에서 시간이 밀리니까 많이 틀려요. 그 애들은 맨날 모여서 뭐 하는 말이에요. 난 독서에 문제가 있구나. 아닙니다. 일단 화작에서 또는 엄매에서 시간을 많이 끌거나 두 번째, 특히 문학에서는 시간을 안 끌 수가 없거든요. 그럼 문학에 무슨 장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면 한마디로 요리 시작하기 전에 재료를 안다는 거잖아. 그 재료 알면 좀 쉬워져요. 그럼 문학 한번 써볼게요. 자, 문학에서 수능문학에서 몇 가지가 나오는지 이거 쓰는 순간 놀라게 됩니다. 뭐야 이거밖에 안 나와? 이럴 수도 있어요. 첫 번째 1번 서정 갈래가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서정 갈래. 2번부터는 갈래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2번 서사 갈래가 나와요. 뭐라고요? 서사. 3번 극갈래. 자, 벌써 학생의 얼굴이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적다더니 벌써 3번까지 쓰시면 어떡해요? 4번까지밖에 없다는 거죠. 4번 교술갈래입니다. 무슨 갈래? 교술갈래. 자, 그래서 수능에서 나오는 유형으로 본다면 서정갈래도 두 개로 나뉘죠. 1번 정형시. 무슨 시? 정형시. 2번 자유시. 어떤 시? 자유시. 네, 요새 수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성대 결절에 걸렸어요. 무슨 가수도 아닌데 수업이 주 7일 반 동안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요 뭐라 그럴까 조금 성경 말씀에 의하면 성경에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쉬라 그러잖아요. 제 몸이 기계가 아닌 걸 깨달았다니까요. 제가 목감기를 태어나서 한 번도 걸려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목감기 아니고 성대 결절에 걸렸어. 그래서 목 관리 잘해야 될 것 같아. 자, 정형시와 자유시가 있고 서사 갈래. 서사는 소설입니다. 우리가 눈치가 빠르니까 알 수가 있죠. 1번, 2번에서 소설도 무슨 소설을 나니까 하나, 둘, 셋. 맞습니다. 고전과 현대소설로 나뉜다는 거죠. 좋아요. 극갈래 한번 봅시다. 극갈래를 본다면 두 개로 나뉘어서 크게는 1번 진짜 연극, 다른 말로는 희곡이라고 하죠. 2번은 뭐예요? 시나리오도 두 개로 나뉘어서 1번, 2번 나뉘는데 1번 드라마와 그 다음에 영화. 근데 요새 영화가 드라마 형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드라마는 뭐 1부부터 해서 뭐 10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맞죠? 근데 요새 영화도 뭐 1편, 2편, 3편 이렇게 후속으로 많이 나오잖아. 그렇죠? 둘의 경계는 구분할 필요는 크게 없습니다. 교술갈래. 자, 나와서 수필인데요. 수필도 또 두 개. 1번 정수필과 2번 중수필로 나뉩니다. 선생님 벌써 머리가 어지러워요. 이 중에 나오는 것만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갑니다. 이 중에 나오는 거 정형시가 보통 향고경시가라고 해서 뭐라고요? 향고경시가. 향가예요. 고려가예요. 경기치가예요. 시조예요. 가사입니다. 이 5종 플러스 1시가 있는데 사실 수능에서는 2개. 저는 1번, 2번에 초집중하라고 그러는데 시조와 가사입니다. 우리가 알아볼 때 시조와 가사를 알아볼 때 시조와 가사의 공통점 뭐죠? 하나, 둘, 셋. 사음보라는 거죠. 매듭보, 사음보. 사음보는 자동으로 대구가 있고, 자 이걸로써 리듬감이 강화가 된다는 거죠. 시조와 가사가 주로 수능에 나오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시조 중에서도 나누면 이렇게 쓸 필요가 없죠. 고3 수준에는 시조가 나뉘는데 뭘로 나뉘죠?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어시조는 수능에 나온 적이 없으니까 평시조, 연시조, 사설시조. 이것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질문 많이 보잖아요. 가와 나의 공통점을로 맞는 것은 1번 대구가 있으면 리듬감이 있다 보면 바로 정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지?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출제되는데 수능에서는 이렇게 쉽게는 나오진 않는다는 거 됐죠? 자, 그 다음에 자유시. 자유시는 이제 현대시인데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현대 시대를 우리가 나눠본다면 뭐가 있냐? 현대시 1번이 일제강점기예요. 언제라고요? 일제강점기. 2번 일제강점기 이후에 안타깝게 우리나라에 뭐가 일어나냐?
625가 일어납니다. 맞죠? 우리 친구 잘 알고 있습니다. 3번 625 이후에 물론 이 사이에 있지만 미궁정 이 사이에 이제 시대가 있고 요거는 이제 현대시뿐만이 아니고 현대 여기 소설에서도 현대 소설에서도 시대가 매우 중요하죠.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4번 이제 진짜 현대가 있으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살아가는 것인가? 2번 또는 인간. 인간은 왜 다른 생명체를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나? 왜 다른 생명체를 흡수하지 않고서 살아갈 수가 없나? 뭐 율포의 기억에서 나오죠? 그렇죠? 율포의 기억. 우리가 2학년 때 배운 작품. 나, 인간 또는 뭐야? 존재의 허무. 자, 이런 작품들 너무 많아요. 뭐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야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너가 연민의 눈을 가져라. 현대 작품은 연민.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시조에서는 그렇게 다양하진 않습니다. 시조나 가사에서는 1번 자연 뭐가 나온다고요? 자연이 나와요. 2번 자연 임금님 사랑해요라는 연분이 나오죠. 뭐가 나온다고요? 연분. 3번은 두 개 합친 겁니다. 3번은 자연이 나오다가 따라해볼까? 역군은 역군은 이셨다. 뭐 임금님의 은혜로다. 이 자연을 내가 은퇴해서 느끼는 것도 내가 비록 귀향을 왔지만 이 자연에서 즐기면서 사는 이유가 다 임금님의 은혜로다. 역군은 이셨다. 이러면서 끝난 작품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자, 플러스 여기서 기형적 작품이 4번 정국인의 상춘곡같이 자연은 자연인데 농촌으로 추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 농촌은 무슨 말이냐? 이웃이 존재해요, 안 해요? 농촌에는 해죠, 하죠. 그렇죠? 농촌에 이웃이 나오는 작품이 있고 그냥 자연이 있으면 나는 자연인이다. TV에서 봐서 알겠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이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작품들이 존재한다는 거. 그래서 고전이 훨씬 쉽습니다. 또한 플러스 수능에서 좋아하는 작품이 뭐냐면 플러스 하다니 연행가. 따라해볼까? 뭐라고요? 연행가. 어딘가 가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 일본에 가. 배가 그러면 옛날이니까 배가 그렇게 좋진 않을 거 아니야. 막 꿀렁꿀렁 하면서 가요. 딱 가봤더니 막상 가봤더니 좋아 안 좋아? 좋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뭐 우주발식근데 왜 이렇게 잘 살아? 이런데 훈도시만 입고 산단 말이야. 그래서 아이고 이 미개한 것들 내가 유교 교육을 좀 해주고 싶다. 뭐 이런 작품도 출제된다는 거야. 연행가의 의미는 뭐가 있냐? 문학적인 성취보다는 우리가 그 시대를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대 때 사람들 어떻게 살았을까? 알 수 있는 표본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작품들이 출제가 된다. 요 이해는 거의 출제 안 된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 갑니다. 자, 소설,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에서 제일 좋아하는 건 영웅. 다른 말로 따져서는 군담 소설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죠. 뭐라고요? 시작. 영웅 군담. 또 플러스 맨날 나오는 게 가정소설입니다. 가정에서 첫째 부인은 별로 신경을 안 쓰는데 둘째 부인은 나쁜 년이고 셋째 부인은 어쩌고저쩌고. 그쵸? 이해되시죠? 그 인물도를 그리고 시험을 보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다. 왜? 여러분이 주어를 못 찾아요. 우리 온라인 보는 친구들도 한번 맞춰보세요. 오늘 피자를 먹었다. 주어 하나 둘 셋. 없습니다. 없어요. 물론 나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쵸? 이해되시죠? 근데 왜 그게 힘드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금산군은 금산군은 뭐겠어? 이름은 아닐 거 아니야. 그쵸? 그는 철봉은 이렇게 몇 가지 이름으로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많이 경험을 했어? 우리가 고2 때 배웠던 작품 중에 있습니다. 그 작품은 사실 뭐였냐면 그 수필 중에 고전 수필 중에 경수필이었어요. 뭐였을까요? 하나 둘 셋. 다른 말로 이모옥이라는 작품 기억나시죠? 그 작품에서 보면 선희궁은 나오잖아요. 등등등 나오면 선희궁 누구지? 그거를 설정을 안 해놓으면 우리가 틀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주어 확인을 잘해야 된다. 오케이, 좋습니다. 뭐 현대 작품에서는 너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다만 요게 나오는 경우는 좀 드물고, 자, 소설 중에서는 뭐가 나오냐? 요 셋 중에 하나, 요기에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시나리오. 올해는 조금 이제 나올 때가 됐는데 뭐가 나올 때가 됐냐? 그놈의 연극이 나올 때가 됐어요. 연극이 나올 때 항상 구간은 맨 뒤쪽에 있습니다. 맨 뒤쪽에 깔리면서 연극의 묘미 뭐냐? 수능의 묘미 뭐냐? 연극 이만큼 길면요 이 부분들이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발단, 전개, 절정, 하강, 대단원 중에서 절정이 나오면 웬만한 애들이 작품을 알아요. 근데 발단, 전개 부분이 나오면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 작품 뭐지? 모름이 하는 거지? 속장용인가? 대장용인가? 몇 명 나왔지? 이게 헷갈려요. 그럼 이제 곤란한데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 담화 표지가 있습니다. 뭘 표지냐? 거기 어차피 나온 것만 나오겠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이 맛을 봐놔야 올해 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을 해놓으셔야 되고 수필을 맨날 곁다리로 한 거 아시죠? 가나다 해가지고 곁다리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크게 중요도는 떨어집니다. 그럼 보통 부분 문제로 나오는데 부분 문제가 뭐였죠? 경수비 이렇게 많고 기역, 니은 그것만 읽으면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나와서 오히려 시간을 우리가 단축하기는 좋잖아. 이해되셨죠? 오케이, 이것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내용을. 자, 9쪽입니다. 김강윤의 추리서정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경원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 자, 우리 친구가 맞출 수 있을까요? 방금 무슨 기법이 사용됐을까? 하나, 둘, 셋. 이것이 바로 은유법입니다. 뭐라고요? 은유법. 자, 어떻게 보면 은유법은 문학에서 나올 때 정의 같아요. 낙엽은 뭐다 하고 있잖아. 낙엽은 낙엽인데 낙엽이 뭐래?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래요. 그럼 우리가 느낌도 있어야 돼요. 낙엽은 집회가 아니고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집회래. 그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하나, 둘, 셋. 그렇죠. 위인지 아래인지를 잘 보셔야 돼. 위인지 아래인지 중간인지. 다시 한번 봅시다. 계절이 나오고 있어. 계절이야. 눈이 내리고 있어. 자, 이게 그냥 눈이 내린다. 아, 그냥 겨울 돼서 눈이 내려. 그럼 그냥 이거겠죠. 그쵸? 모든 경물이 새롭게 보인다. 고전 소설에 많이 나오죠. 고전 시간. 그럼 뭐야? 좋은 거죠. 근데 일제강점기에 눈이 내려. 그럼 뭐야? 밑으로 하강이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약간 그 느낌이 있어야 돼. 선생님, 저 느낌을 가지기 힘든데요? 이 시를 너가 썼다고 생각해보면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계속 가볼게요.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 가을 하늘을 생각게 한다. 우리가 지금 보시면 도른시라고 우리가 모르는 시가 나와요. 맞죠? 상당히 이국적 시입니다. B는 우리 친구가 크게 한번 읽어줄래요? 시작. 길은 한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어뿜으며 새로 도시의 급행차가 들이돌린다. 매우 실력이 좋은 친구 같습니다. 엄청나게 빨리 있습니다. 모모처럼이라고 나와서 직유법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비유에 벌써 비유에서 몇 개가 쓰인 거냐? 우리 친구 중에 비유를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비유가 1번 은유가 있고 2번 직유가 있고 3번 의인이 있습니다. 대우가 있는 건 저도 아는데 대우가 요새 안 나오기 때문에 은직의라고만 외우시면 돼요. 운유법이나 직유법이나 의법이 사용되면 비유가 사용된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 다양한 비유가 사용됐다. 그럼 맞아 틀려? 맞는 거죠. 왜? 다양하다는 의미가 뭐예요? 2개 이상 쓰인 거거든요. 그럼 벌써 2개가 쓰였기 때문에 오케이, 시작합니다. 포플라 나무의 금골 사이로 공장의 지붕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한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그 위로 세로판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구름이 셀로판지로 만들었대.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아. 기가 막힌 표현이 쓰였습니다. 풀벌레 소리 뭐겠어요? 하나 둘 셋. 청각인데 발길로 찼대. 우리가 시각이죠. 그러니까 소리를 발길로 찼다니까 청각의 시각화가 되는 거죠. 이해됩니까? 홀로 시적 허용. 황량한 생각 버릴 거 없어. 허공에 띄우는 돌팔매 하나.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을 긋고 잠기어간다. 자, 돌팔매 하나가 잠기어간대요. 그러니까 이 작품은 뭐야? 부정적으로 시작돼서 부정적으로 끝난 작품입니다. 선생님, 그런 걸 저한테 어떻게 할까요? 항상 1, 2, 3번을 보면 그 힌트가 있거든요. 그럼 2번에 힌트가 있습니다. 내용 한번 볼게요. 이 시는 적막한 가을 풍경을 그려낼 때 동원한 소재를 통해 도시 문명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뭐라는 시행은 근대 문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야수의 모습을 확리하는 시각적 심상을 통해 드러난 부분이 할 수 있다. 야수의 모습이니까 아까 왼쪽에 뭐 있었어요? 그쵸? 흰 이빨을 드러낸 공장의 지붕은 죄송합니다. 흰 이빨을 드러낸 이 부분에 있다는 거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1, 2, 3번은 문제를 풀어주시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거에 관련된 문제풀이 영상은 따로 있으니까 참조해 주시고 한번 넘겨보도록. 여기 3번은 보기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오늘 목상태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학생한테 부탁드릴게요. 보기 한 번만 읽어주세요. 시작. 원관념은 그와 유사성이 있는 다른 대상인 구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을 비유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직유와 은유이다. 직유는 주로 같이, 처럼, 듯이 등을 사용하여 원관념과 구조관념 간의 유사성을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전달. 여기서 끊고요. 직접적에 동그라미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직접적 동그라미. 한편 대개 A는 B다. A의 B 같은 형식상은 음료는 문맥상의 암시를 바탕으로 비유적을 전달한다. 취해서 비유는 이미지를 생성하고 환기함으로써 작품 완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표현기구인데 출서중 참신하고 개성적인 비유들을 성공적으로 사용한 작품을 평가받는다. 왜냐면 직유가 직접적이다. 직이라고 쓰여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직직이라고 외워주셔야 돼요. 이건 수능에서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내신에서는 상관이 있을 겁니다. 고3인데 내신 포기하고 수능만 간다? 이건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왜? 내신도 뭐에서 나와? 수능 특가에서 나오잖아. 맞습니까? 이 내신 공부를 고3 때 철저히 하다 보면 그 뭐가 되는 거야? 수능에서도 좋은 성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가끔 이제 이상하게 선택한 애가 있어요. 내신에서 엄매 선택했는데 수능 화작을 본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제가 볼 때 이해되시지? 정신 바짝 차리시고 우리가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보세요. 뭐가 나올지 뽑아볼게요. 자, 11쪽 보니까 시적 화자의 정서가 나옵니다. 정서의 개념과 종류. 일반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이나 기분을 가리킨다. 정서는 시적 대상의 상황에 대한 화자의 태도가 반영된다. 희로애락의 대표 정서. 긍정적 정서는 사랑, 존경 이런 것들이 있대요. 나쁜 걸로는 미움, 분노, 공포 등이 있대. 그러니까 시에서 얘가 지금 뭘 보여주려고 그런 거냐면 시라고 하면 아까 제가 오히려 더 발달되어 있습니다. 위로 올라가는 상승이나 뭐라고? 상승. 밑으로 내려가는 하강이나 뭐라고? 하강. 그냥 때는 그냥 뭐예요? 그 직선. 그냥 노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노멀은 수능에서 잘 안 나오겠죠. 그 뭐가 나오겠어? 위 아니면 아래가 나오겠죠. 우리는 사실 문학작품에서 제목만 보면요. 이 작품 새드인지 해피엔딩인지 느낌이 와요. 난장이가. 난장이 좋은 단어야? 아니잖아요. 쏘아 올린. 얘는 좋은 단어야. 맞지? 작은 공. 아니 쏘아 올리려면 큰 공 올려놔야지 왜 작은 공 올려놓냐. 그래서 뭐예요? 세대인지로 끝나죠. 이해되시죠? 시나 소설이나 비슷합니다. 정서의 특징, 서정신, 다른 갈래에 비해 화자의 정서가 핵심적 내용이 되는 갈래입니다. 정서는 꼭 시의 주제가 되기도 함. 두 번째, 한 작품 안에는 여러 가지 정서가 공존할 수 있으며 그 중에 지배적 정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커다랗게 봐야 된다는 거죠. 커다랗게 이 시가 긍정인지 부정인지 봐야 돼. 윤동주의 시, 쉽게 쓰여진 시를 보면 처음에는 계속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남신주, 유동박시공감, 백성의 시를 봐도 처음부터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반전이 일어나죠. 뭐가 일어난다고? 반전! 시대를 봐야 돼요. 시대가 어느 시대죠? 하나, 둘, 셋. 두시다 윤동주, 백성이니까 당연히 일제강점기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반전이 일어나는 시라고. 그럼 뭐예요? 일제강점기 때 우리 백성들이 읽고 뭘 얻겠어? 긍지와 희망을 얻을 수가 있잖아. 이해되셨죠? 그럼 지배적 정서가 그게 슬픔이에요? 아니면 극복이에요? 당연히 극복이죠. 이해되시죠? 반전이 일어나는 시들. 화자의 정서는 우리 친구가 읽어줍시다. 시작. 화자의 정서는 주로 태도나 어조를 통해 드러나 태도는 시적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 화자가 대하는 방식을 말하고 어조는 목소리의 결을 가리킴. 어조는 딱딱한 부드러운, 온화한 냉정한, 거만한 겸손한, 직설적, 반화적, 냉소적, 동정적 어조 등이 있으며 의도나 목적에 따라 감탄, 명령, 부탁, 간청, 위로, 격려, 보고하는 어조 등이 있습니다. 리딩이 제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어요. 대단합니다. 멋집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를 속이는 거고 막말로 이 전체를 외운 사람이 어딨어요. 시를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수능에서 이거 귀한 거라서 알려주기 싫은데 우리 친구만 알려주고 싶은데 이거 알려줘야 되는 온라인 친구들한테도 따라해볼게. 경화체. 경화체인가 아닌가요? 그렇죠? 경화체인가 아닌가? 이해되셨죠? 그리고 시 안에서 얘가 나 혼자 있는가 아니면 누군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 있는가 맞추기 쉬워요. 아이야 나오면 뭐야? 나 혼자 있는 거예요? 누군가 있는 거예요? 이웃들아 그럼 뭐예요? 누군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거. 그리고 존댓말을 많이 쓰시는 시인이 있습니다. 얘는 외워주셔야 되는데요. 존댓말 많이 쓰는 시인. 일제강점기의 대표 시인입니다. 누굴까? 시작. 하나 둘 셋. 한용운. 누구라고요? 한용운. 한용운의 시 수능에 나오는 100%에서는 다 경어체 존댓말로 쓰신단 말이죠. 이해되시죠? 여성체로 존댓말로 쓰십니다. 오케이. 저 밑에는 뭐 읽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른쪽 어떤 시가 나오는지 볼게요. 그러니까 수능에서 이 가나다는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나올 가능성이 높냐? 자, 이 작품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유형이 나온다는 거죠. 유형이 뭐야? 가가 병시조, 나가 병시조, 다가 사설시조입니다. 가시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백구야 놀라지 마라 너 잡으니 아니로다 상상이 버리시니 갈 것 없어 이어노라 이제는 찾을 일 없으니 너를 쫓아 놀리라. 지금 김천택의 평시조였습니다. 이 시는요 청자가 제한이 돼 있을까 안 돼 있을까? 다시 말해서 이 시를 듣는 사람이나 사물이 제한돼 있는 시예요? 제한이 안 된 시예요? 하나 둘 셋. 제한된 시죠. 듣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 둘 셋.
109입니다. 이해되셨죠? 109야 놀라지 마라. 너를 내가 안 잡는다. 그럼 넌 이곳까지 왜 왔냐? 왜? 누구 때문에 왔어? 임금님께서 날 버리시니 갈 것 없이 여기 왔다. 이제는 찾을 리 없으니 내 능력이 이제 끝났으니 너를 쫓아 놀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이 시에서는 시적 화자가 드러나 있어 안 드러나 있어? 하나 둘 셋. 있어요. 왜? 뭘로 알아? 네. 그쵸? 나, 내, 우리가 있어야 시적 과자가 드러나십니다. 근데 뭐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 이해되셨죠? 아주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시에서 볼다면 요 시 아까 여기 써놨잖아요. 뭐예요? 자연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임금 사랑이 나온다고 볼 수는 없어요. 임금님한테 잘려서 내가 있다. 그러고 있는데 마치 얘처럼 시골은 아닌 것 같지만 뭐가 있는 거야? 지금 이웃은 있는 거죠. 이웃이 누구? 동물로 나와 있긴 해도 이해되시? 오케이. 나 시조도 한번 읽어줍시다. 시작. 백초를 다 심어도 되는 아니 심을 것이 젖대 울고 살대 가고 그리느니 그때로다. 이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데 심을 줄이 있으랴. 100초, 100가지 풀을 내가 다 심어도 대나무는 안 심는데요. 젖대 울고, 젖대가 뭐예요? 관악기 절을 일상적인 이룬 말. 젖대가 울고, 살대, 화살 몸을 이룬 대 가고, 그리는 붓대로다. 이후에 울고 가고, 그리는데 내가 심을 줄 있겠느냐? 마지막에 이유가 나오면서 나는 대나무는 안 심는다면서 작자미상입니다. 작자미상이면 보통 평민이 돼야 되는데 느낌상으로 지금 뭐야? 한자도 사용했고 양반이 쓴 것 같습니다. 뭔가 새드한 느낌의 양반이 쓴 것 같아. 이해되지? 다는 상당히 해악이 강조된 작품입니다. 안녕? 난 조시지 여자야. 내 남친이 더럽게 안 오네.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멍멍멍멍 이 개새끼야 너 때문에 그래. 그리고 주객전도. 봐봐. 내가 내 님이 안 온 이유가 걔 때문에 안 온 건 아니에요. 근데 난 지금 화풀이를 해야 돼. 근데 눈앞에 뭐만 있어? 걔만 있어. 걔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재밌는 작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걔를 10마리 넘게 기르되 요괴같이 알밌겠느냐? 미운님 오면 꼬리를 회회 치며 치리락 내리뛰라 광교서 내리뜯고 지금 뭐가 있어요? 음성상저 중 의태어가 있죠. 회회 모양을 나타내는 치쥐락 내리뛰락 고님 오면 뒷발을 버둥거는 무르랑 나랑 캉캉 웃음어도 있네. 짖어서 돌아가게 한다. 아니 내가 싫어하는 님 오면 반기고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오면 멍멍 짖어서 돌아가게 한대요. 이건 사실일까 거짓일까? 거짓입니다. 그쵸? 거짓이야. 이렇게 웃겨요. 신밥에 그릇그릇 만들 너 먹일 줄 있겠느냐? 신밥이 가득 차도 너는 안 준다 하면서 걔한테 책임을 전가한 작품입니다. 문제는 재미로 여러분이 풀어보도록 하시고요. 넘겨볼게요. 이렇게 재밌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그러니까 우리 문학에서 선생님 귀족이 중요해요? 평민이 중요해요? 당연히 평민이 중요합니다. 평민은 밝아요. 내용이. 근데 양반은 밝지가 않습니다. 보통. 양반들은 보통 어떤 걸 써요? 지 여친과 헤어진 거, 왕과 헤어진 거, 자연 속에서 쳐노는 거, 막말로 얘기해서. 그죠? 우리나라가 조선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여줍니다. 놀지 않으면 어떻게 노는 거예요? 왕한테 잘린다면 실컷 놀아요. 실컷 놀면서 뭐야? 임금님 보고 싶어, 임금님 보고 싶어 이런 작품을 쓴다고. 왜 노냐고. 공부를 해야지. 뭔가 대비를 하고. 이해되셨죠? 이런 답답한 작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5쪽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봤더니 현대소설입니다. 박완서의 산마가지. 야, 현대소설에서 박완서를 빼놓고 이제 현대소설 논하자는 거는 수능에서 이제 한 60%를 빼고 논하자는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좀 요 느낌으로 보시면 돼. 한번 따라해볼까요? 나이든 여자가 과거 회상하며 과거의 일기를 소설로 변환했다. 이렇게 보면 좀 쉽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워낙 긴 세월을 살아오신 분이라 일제강점기 때부터 쭉,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6.25 쭉, 독재정부 쭉 이 시를 다 거쳐오신 분이란 말이야. 그래서 시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 A 부분만 우리 친구가 좀 읽어줍시다. 시작. 그분의 망가진 부분이 욕심보다는 정신이었다는 걸 알아차린 건 그 후였다. 우리는 그걸 서서히 알아차리게 됐다. 처음엔 아이들 이름을 헷갈려 부르는 정도였다. 노인들이 흔히 그러는 걸 봐온지라 대수롭지 않게 알았다. 그러나 바로 가르쳐드려도 믿지를 않고 한사코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건 묘하게 신경에 거슬렸다. 숙제 취지도 해하기로 했다. 어쩌면 나는 그걸 기화로 그때까지도 그분이 한사코 묵혀지고 있던 살림 권리를 빼앗을 수 있어서 은근히 기뻤는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분의 노망을 근심하는 소리는 집안에서보다 집 밖에서 먼저 났다. 오래간만에 고모님을 뵈러 온 당신 조카한테 당신 누구요? 하며 낯선 얼굴을 내서 조카를 당황하게 하더니 어찌저찌 해서 그가 조카라는 걸 알아보고 나서 아이가 몇이냐고 물었다. 아들이 둘이라고 하자 아이고 대견해라 일찍하니 농사 잘 지었구나 라고 정성스럽게 대답을 했다. 그러나 그 똑같은 질문을 하고 똑같은 답답을 했다. 똑같은 질문은 한없이 되풀이됐다. 그는 내가 애써 차려준 점심을 뜨는 동안 아무도 진저리를 치며 달아나 버렸다. 그렇게
단수문은 그분의 친정적으로부터 먼저 하였다. 매우 잘 읽었습니다. 지금 쌍따옴표가 전혀 없는 작품이었죠. 그쵸? 이해됩니까? 그러면 속도가 상당히 빠른 작품입니다. 근데 쌍따옴표, 대화가 많은 작품, 대화가 많은 부분이 있다. 그러면 속도가 매우 느린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부분은 지금 뭐예요?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고 지금 증상이 어떤지 쌍따옴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속도가 매우 빠른 결로 되죠. 이해되십니까? 내신에서 매우 좋아하는 파트입니다. 집에서 같은 말의 되풀이가 점점 심해졌다. 대신 그분의 주된 관심사에서 제외되는 어휘는 급속도로 잊혀진 것 같았다. 살치천하니 빨리 걷었니 장독 덮였니 기빗장 걸었니 주로 의식주에 관련한 기본 관심 온종일 되풀이된 대화 내용이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혹은 날 같은 말에 같은 되풀이해야 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도난급 빈도가 하루하루 잦아지고 있었다. 똑같은 말 하고 있어. 그랬더니 진짜 안 굴릴 테니 제발 조용히 좀 하세요. 이렇게 짜증나기 마련이었다. 그렇다고 줄기찬 바보 같은 질문이 조금이나 뜨뜻해지거나 위축된 것도 아니었다. 지금 느낌이 있어요. 짜증을 냈는데 할 테니까 안 굴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해서 이 작품에서 만약에 이걸 1인칭이라고 판단한다면 왜 우리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화자임을 나타내는 소재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 시대상으로 지금이야 밥을 남자도 짓지만 이 시대는 여자밖에 안 졌단 말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냥 계속 여자한테 물어보는 거죠. 며느리일 수도 있고 딸일 수도 있다는 거죠. 선생님 어떻게 그걸 바로 아세요? 작품 안에 들어가 보니까 아는 거죠. 작품 안에 들어가 보지 않으면 얘가 남자인지 뭔지 알 바야. 그죠? 이해됩니까? 왜? 이 시대를 살았던 옛날 할머니입니다. 옛날 할머니 입장에서는 밥 했니? 살 쉬었니? 이거 누구한테 물어보고 있어? 아래에도 물어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야? 딸아니면 며느리일 가능성이 높죠. 이해되시죠? 남자 며느리씩 똥오줌 싸는 노인들인데 그만하면 곱게 망령이라고 나를 위로했지만 나는 온종일 달다 볶이는 것처럼 신경 필요했다. 차라리 똥오줌 치는 게 온종일 같은 말 대꾸하는 것보다 덜 지겨울 것 같았다. 자, 수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중요한 부분 줄거리입니다. 시어머니의 벌써 끝났네. 그럼 뭐예요? 역시 며느리였네. 그죠? 치매는 갈수록 심해지고 그에 따라 나의 피로와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도 커진다. 견딜 수 없을 만큼 나는 시어머니의 시선을 맡겨오자며 남편과 함께 집을 찾아 한식물 말로 찾아간다. 라면 하나 끓여달랄까요? 당신 시장하고 아니요 당신 술 한잔하게 안주는 무슨 난 주를 찾아가게 뒤로 돌아왔다. 좀 떨어진 데 초과하고있다. 초과지붕이야. 방금 떠오른 보름달처럼 충만하고 자승의 박이 선언형이 의젓하게 자리잡고 있었다. 여보 저 밥 좀 봐요. 해산바가지 했으면 좋겠네. 나는 쌍따소로 환상을 질렀다. 해산바가지. 자 매우 중요한 소재가 나오고 있죠. 그래요 해산바가지요. 실로 오랜간만에 기쁨과 평화의 삶에 대한 믿음이 샘물처럼 기어오는 걸 느꼈다. 내가 첫 달에 배웠을 때 시어머님이 해산달을 보고 섣달이거나 좋을 때다 곧 해가 지게 되면서 기적에 잘 말을 테냐 했더니 그의 갈 일부러 사람시켜 시골에 가서 해산바가지를 구해오고 했다. 잘생기고 여물게 굽고 정한 데서 전할 바가지 안에 첫 손자 첫 국밥 지을 미역 빨고 쌀씹듯 소중한 바가지니까 이러면서 후한 바가지 미리 쳐주는 것이었다. 자 이 부분 봐봐. 자 시어머니 자 내용 써버리 합니다. 지금 시어머니가 증상이 안 좋아지면서 난 귀찮아요. 시어머니를 지금 뭐야 시설에 맡기려고 시골에 내려온 거죠. 그러다 내일 뭐 할 거냐. 어머 저 밥 좀 봐. 해산바가지 하면 좋겠네. 봐줘. 옛날 해산바가지. 봐줘. 시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정성을 기울이셨는데 나 임신해서 애 낳을 때 나는 지금 시어머니를 버리려는 게 아닐까? 그리고 뭐야 각성 깨닫게 되는 작품이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능을 잘 보려면 수특수하는 작품은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거가 되긴 쉽진 않아요. 그래서 뭐냐 내가 며느리가 돼보거나 내가 기억을 전부 잃어가고 자꾸 헛소리하는 시어머니한테 돼보거나 하면 내용이 빡 들어온단 말이야. 박아서 해산바가지. 그래서 단어로 보면 쉬운데 해산바가지 대충 지금 느낌이 왔죠? 이해되셨죠? 지금 왼쪽에 마지막 문단만 읽어볼게요. 나는 남편이 막걸리병을 다 비우기 전에 길을 재치켜 오던 길을 되돌아섰다. 암대쪽을 등진 남편은 더 이상 땀 흘리지 않았다. 시어머니 그 후에도 3년 더 살고 돌아가셨지만 그동안 힘이 덜 들었다는 얘기 아니다. 그분의 망령이 여전히 회개하고 새록새록 감당이 힘들었지만 나는 효보인 척 미소를 떨지 않음으로써 조금은 수꿈을 만들 수 있었다. 너무 속상할 때는 아이들이나 이웃 사람의 눈치 볼 것 없이 큰 소리로 공포에 대있고 목욕시켜나 옷 갈아입힐 때는 아프지 않을 만큼 거칠게 다루기도 했다. 너무했다 내어주면서 즉각 애정 표시에도 인색하지 않았다. 이 해산바가지 과거를 회상하면서 시어머니를 지금 시설에 맡겨서 집에서 계속 돌아오기 전까지 내가 거둔 거야. 내가 거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작품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1번 문제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A가 B의 서술상 특징을 비교한 것으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A가 아까 우리 친구가 읽어준 부분이고 전혀 쌍따옴표가 없죠? B는 쌍따옴표가 있죠? 그럼 B의 쌍따옴표로만 가볼게요. B는 이야기 속 인물이 자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건을 전달한다.
불가능하죠. 본인 대화니까 X. 2번 B는 이야기 밖에 설자 안 되죠. X죠. 3번 사건에 대한 주관적 논평. 일리는 있는데 대사니까 세 번 쳤죠. 됐죠. B에 갑니다. B는 사건에 대한 주관적 논평이다. 그래요. 해상파가죠. 글쎄 모르겠어. 논평은 아닌 것 같은데 세 번 치지 않으면 X 둘 줄 하나 치시면 됩니다. 5번에 B만 읽어줘. 시작. B는 주로 등장인물의 대화를 인용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전달하고 있다. 확실히 맞는 말이죠. 그러면 A를 보는 거야. 설자 목소리를 직접 사건 전달. 맞네요. 왜 직접이잖아. 지금 뭡니까? 속도감이 올라가면서 본인이 그동안의 일을 써버려 해주니까 정답 몇 번 되는 거야? 5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어떤 모양새로 문제 나오는지 느낌이 있을 거예요. 다만 2번 같은 문제는 왜 있냐? 왜에 대한 이해로 적자는 O, 적자는 X다. 1번 시어머니 내가 아들이 아닌 딸 낳았다는 사실에 더 기뻐했다. 이런 게 내용 문제거든요. 그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냐? 잘 보세요. 어차피 고전소설 하나, 현대소설 하나 나오거든요. 그 바로 밑에 문제가 아마 이런 류의 문제입니다. 1, 2, 3, 4, 5번에서요. 일단 어떻게 가냐? 잘 봐. 자, 예시를 들어줄게. 시어머니는 블라블라 했고 뭐뭐뭐 블라블라 했다. 그럼 시어머니가 이 대사 했나? 찾지 마시고 시어머니랑 나를 주어를 생각한 다음에 일단 내용이 맞는지 보는 거예요. 맞아. 아까 읽어본 것 같아. 세모. 안 읽어본 것 같아. 기억이 안 나는데 X. 읽어본 것 같아. 세모. O 하면 보통 X가 정답입니다. 이해되셨죠? 조금 라이트하게 풀어야지 누가 누구 다 정확히 보시면 안 돼요. 물론 내신형이 아니고 수능형으로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해됐지? 오케이, 좋습니다. 넘겨볼게요. 요런 작품 해산바가지가 나오는구나. 또 넘겨봤더니 지금 누가 나오냐? 뭐가 인방의 눈을 슬며 옥소선을 엿보다. 고전소설인가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앞번 줄거리 평안도 관찰사의 아들인 광기인 자란과 친밀한 지내다 한양으로 돌아와야 된다. 이때 아버지는 둘의 관계를 보자면 아들을 불러 자란에 대한 의향을 묻는다. 마치 내용이 추상전 짝퉁인 것 같은 작품 인방의 눈을 슬며 옥소선을 엿보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부분 줄거리 매우 중요합니다. 읽어주세요. 다시 시작. 평안도 관찰사의 아들이 광기인 자랑과 친밀하게 지내다가 한양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때 아버지는 둘의 관계를 걱정하며 아들을 불러 자란에 대한 의향을 묻는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한 지역을 담당하는 국회의원 아들이요. 동네에서 있는 지금 현재로 따지면 술집 여성과 눈이 맞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아버지는 둘의 관계를 걱정하면서 자란에 대한 의향을 묻는 거예요. 자네 대장부가 좋아하는 것이면 아들이라 해도 자식들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러나 나도 마음대로 막을 수 있겠느냐? 너와 자란이 정이 이미 돈독해져 헤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렇다고 아직 장가도 않는 내가 그와 함께 지내다가 혼인하는데 방해될까 염려되는구나. 다만 남자가 첩을 두는 건 세상 흔한 일이니 짤러. 당시 시대상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첩이 있으면 난리 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첩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내가 만약 괴를 사나이 도저히 줄 수 없다면 비록 사소한 일에 앞길 방해되더라도 어쩔 수 없지 않느냐. 내 뜻 따라 결정할 테니 너 숨기지 말고 다 이야기해라. 그저 아들은 즉시 대답했다. 자, 아들의 마음으로 우리 친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버님께서는 어찌 불초자가 별거다는 기생계집 하나와 헤어지게 하시어 상사병으로 몸이라도 상할까 걱정하시옵니까? 제가 비록 한때 눈이 현란하여 한눈을 팔았지만 이제 그 애를 버리고 돌아가기는 마치 해진 집신을 버리는 일과 같사옵니다. 헐. 계속. 어찌 연연해 가며 잊지 못하는 마음을 두겠습니까? 바라옵건대 아버님께서는 다시는 걱정하지 마옵소서. 아주 나쁜 개개끼네요. 그죠? 그냥 헌신짝처럼 진짜 버려버렸어. 관찰사 부인은 기뻐했다. 우리 아이가 진짜 대장부구나. 이렇게 해서 관찰사 일은 떠나야 되겠다. 자란 눈물 삭혀 목이며 차마 쳐다보지 못했으나 생은 조금 더 하셔가는 연애하는 기생이 없었다. 이를 지키면 가방 안에 간속과 비장들은 그의 남다른 의연함에 탐복하지 않은 이가 없었다. 그와 자란이 함께 생활한 지 5, 6년이고 그동안에서 하루도 서로 떨어져 본 일이 없었기에 세살 둘도 없는 이별하면서 이렇게 쾌활하게 말을 하고 쉽게 떠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관찰사는 평양 감사직을 마치고 대사인 되어 주정으로 복귀하였고 생도 부모님을 따라서 홀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런데 점점 자신이 자란 그리워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말이나 얼굴엔 드러낼 수 없었다. 왜? 본인이 지금 아버지 어머니한테 약속한 게 있죠. 그 땅에 진짜 기억할 리가 있습니까? 이런데 내가 왜 기억이 나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됐죠? 이런저런 감식과의 본다는 많이 붙었다. 아버지 명들을 생각 친구 조사관계 산사로 들어가 과거를 준비해야 되었다. 산사에 있던 어느 날 밤 친구들이 모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생도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을 않아서 홀로 일어나 드라프를 소생했다. 때나 한겨울이고 눈 내린 밤 달빛이 눈부시게 하는 데다가 깊은 산수에 고요한 밤이라 온갖 소리마저 찾아들었다. 생은 달을 바라보는 자나 그리하다가 우습은 맘철로 이러다 잘라야 돼.
자, 항상 매개체가 있거든요. 고전소설은. 뭘 보다가 저 더 그리워했다고? 하나, 둘, 셋. 달이요. 그죠? 얼굴 한번 봐서 하는 마음을 누를 길 없어. 정신 잃고 미쳐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밤 아직 발민이 남아있어서 그때 그는 서 있던 뜰에서 혼자 평화의 땅에 길을 떠났다. 또 중요한 부분 매우 중요하죠. 자, 읽어드립니다. 고생 끝에 평양에 도착한 생활 예전에 알던 부실아칠 동해 신이 관찰사의 자리를 모시고 있는 자란을 만난 후 둘이서 멀리 도망가서 정착해 산다. 어느 한 생은 자란 권위로 3년간 과거 공부에 전념한다. 잘 봐. 그러니까 느낌을 알 수가 있어. 신임 관찰사 또 애랑 지금 있대요. 자란이. 그러니까 자란의 직업이 비슷하죠. 누구랑? 춘향이랑. 따라합시다. 관기가 지금은 사실 아까 2024년 달라진 여자에 비교했는데 좀 다른 게 공무원 기생이에요. 잘 봐. 한번 이 관찰사라는 거는 한번 거쳐가는 거란 말이야. 내가 서울에서 더 출세하려면 어느 쪽 관찰사 잠깐 갔다 와야지 내가 출세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봐봐. 나도 새로운 지역에 잘 적응하기 힘들고 내 아들도 정말 힘들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쪽에서 우리를 모시는 공무원들이 좀 있었다. 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하는데 특히 여자들은 관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춘향 어미도 관기였잖아. 이해되셨죠? 그냥 관기로서 또 누굴 모시고 있는 거야. 술 따라주고 있다가 갑자기 잘하나 하니까 지금 뭐가 되는 거야? 누구세요? 어머 도련님. 그러고 뭐 둘이 손잡고 지금 툭인 거죠. 이해됩니까? 근데 공부를 시켰대. 지금 어느 날 이때 마침 나라에서 알성과를 치는 날 소식이 들렸다. 자라 마침내 권력을 주매고 여행집을 단내에서 세계 과거지로 떠나라고 했다. 그냥 걸어서 서울에 올라가 성교하는 과정에 들어왔다. 어가 진행차에 표절되었다. 표절받은 생각, 샘소투하는 생각을 일필휘지로 잘라 한 방에 썼다는 거예요. 그럼 무조건 합격이죠. 검사에 앞서서 제출가 나왔다. 방인하고 임금이 어제 뜯어보겠더니 장원은 생이었다. 생이 아버지는 이조 판서로 동그라미 어마어마하게 높네. 어떡밥에 입시했었다. 임금이 이조 판서 불러 부르다. 지금 장원 한 자는 당신 자신과 같은데 다만 자비 아버지 직합을 대서원이라고 써서 이 무슨 까닭인고. 그러면서 시지를 꺼내 이조 판서에게 보여주도록 했다. 생이 아버지의 살펴오는 자리에서 물러나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다. 당연히 눈물 흘리죠. 지금 가출한 아들이 지금 뭐예요? 돌아와서 장급제 했는데 얘는 지금 뭐 한 거예요? 아빠 과거 공무원 등급 쓴 거야. 지금 예를 들어서면 지금은 공무원 3등급인데 6등급일 때나 가출한 거죠. 그 아버지도 옛날엔 자 한번 따라해보자. 아버지 뭐 하시노? 6을 꼭 썼어야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6급 쓴 거야. 그럼 딱 왕이 봤더니 아니 이거 자네 아들인 것 같은데 왜 자네가 6급인가? 왜 와? 그래 눈물 흘리면서 뭔가 대사하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 한번 읽어줄게요. 시작. 이전은 신의 자식이 맞사옵니다. 3년 전에 친구들과 함께 산사에서 글을 읽다가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종정을 멈추어 끝내 찾을 수 없었나이다. 필시 맹수에 물려 죽었거니하고 절 뒤편에다 화장을 쓰고 지금은 탈상을 마쳤나이다. 신에게는 다른 자식은 없고 이 아이 하나뿐이었는데 재주와 품성이 뛰어난 편이었사옵니다. 천만 뜻밖의 자식을 잃고 나서 슬픈 심정은 지금도 여전하옵니다. 지금 이 시지를 보니 과연 제 아이의 필적이 맞사옵니다. 아이를 잃었을 때 신의 직함이 외람되게도 대사원이었기에 그렇게 쓴 것으로 설리되옵니다. 하지만 이놈이 3년 동안 어디서 살다가 이번 시험에 응시했는지는 실로 모르겠나이다. 임금은 이 말 듣고 참 신간이라며 곧바로 생을 불러들여 임견하였다. 인망에 눈을 쓰며 옥서선을 엿보다 했습니다. 윗계는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 문제 풀어본 이유는 뭐냐면 수능 유형과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시간을 많이 끕니다. 이런 문제 몇 문제 나오냐? 2문제 나오는데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에서 바로 1번 문제 나온다는 거죠. 그럼 1번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생애 보면은 생이 거짓말하는 줄 알면서도 일부러 속아 넘어왔다. 그런 내용 없었어. X. 맞죠? 생활 한밤중인데도 밝은 달빛 의지에 산달 떠나 밖을 나선 거 있잖아. 그치? 생애는 아버지와 헤어져 있는 동안 아버지가 이조 파산된 걸 모르니까 당연히 뭘로 쓴 거야? 대사원으로 쓴 거죠. 동그라미. 임금은 생이 아버지의 직함을 잘못 알고 있는 걸 의아하게 생각해서 직접 물어봤잖아. 지금 그치? 동그라미 맞죠? 생애 아버지는 시지에 필주하고 아들이 생존해 있을 것을 짐작했다. 지금 뭐야? 왜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리 있죠. 세모.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밖에 안 되죠. 일부러 속아 넘어간 게 아니고 아까 생애 부분은 생이 거짓말한 줄 알면서도 어떤 대사예요? 저 구역자 생각도 안 나요. 이제 잊을 겁니다. 이때는 진심이었잖아요. 이 남자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이 작품 안에서 하나의 캐릭터가 되면 외우기가 쉬워진다. 오케이 넘겨볼게요. 넘겨서 오른쪽에 보니까 극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극. 자, 극의 특성 첫 줄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극은 희곡이나 시나리오를 대본으로 삼아 인간의 갈등을 배우의 대사와 행동으로 표현하므로 행동의 문학 또는 현재화된 인생 표현으로 불리. 극은 무조건 ing로 되는 것이고
되고 과거 같은 걸 표현할 수는 있으나 과거 표현도 ing로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감독이에요. 연극 감독. 감독이라면 과거야. 그치? 맞아. 내가 그저께 수업에서 뭘 했냐면 빙빙빙빙빙빙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노란색 불빛을 씌워준다거나 노란색 불빛 씌워주면서 내가 과거 연기를 해도 관객들이 볼 때는 뭐예요? 눈앞의 현재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ing 문학이라고 합니다. 그걸 자 1번 대사 한번 볼게요. 대화 인물 사이에 주고받는 말 쉽죠? 독백 한번 얘기해 볼게요. 시작. 상대역이 없는 가운데 등장인물이 혼자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말. 혼내 내면을 드러내는 게 독백. 방백이 제일 재밌습니다. 영국에서 무대에 다른 인물이 분명히 있는데 걔는 못 들어요. 약속된 상태에서 등장인물이 자신의 의도나 생각 관객에게 전달한다. 어떻게 하는 건지 제가 알려줄게요. 그래 우리 계약합시다. 딱 그럼 멈춘 거예요. 얘 멈춰있어. 이 바보는 나에게 또 속았습니다. 하하하 이 1억은 내 거예요. 그때 얘는 들어 못 들어? 못 듣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방백입니다. 이해되셨죠? 독백일 땐 약간 달라요. 아무도 없습니다. 무대에서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이 하는 거. 혼자 있는 게 독백. 방백은 상당히 재밌죠. 방청객을 그러니까 의식하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만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린애들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라면 어린애가 사기꾼이요. 계약하지 마세요. 막 이런 애들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해되시? 오케이 됐습니다. 한번 넘겨보도록 할게요.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 지금 보니까 수능에서 매우 재밌어하는 천승세의 만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 짤막하게 초서머리를 해드릴게요. 여기서는 본인 직업이 운명론자 세계가 있거든요. 따라합시다. 운명을 믿어요. 우리 친구한테 물어볼까? 운명 믿습니까? 전 믿습니다. 운명 믿긴 하는데 우리 자유의지를 신께서 주었으니까 개척해 나가야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나오는 공치는요 미친놈이요. 자 따라합시다. 배를 빌리는 앤데 미친 거예요. 만선 나 무조건 만선할 거예요. 그리고 내 자식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건 의미가 없어. 왜 의미가 없냐고? 걔는 어차피 어부라서 땅에서 죽을 운명이 아니야. 바다에서 죽는 게 당연한 거야. 그때 나는 별로 슬프지도 않아. 나는 그냥 어부로서 내 운명적으로 꿈을 이루어야 돼. 뭐? 만선을 이루기만 하면 돼. 요런 작품은 서양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유진 온일의 작품에서 본다면 선장이 한 명 나와요. 아주 마초적인 선장이야. 그 어여쁜 아내가 있거든요. 자, 이 선장의 꿈은요 흰 고래를 잡는 거예요. 난 무조건 잡을 거예요. 근데 그 항해 때 부인이 따라옵니다. 근데 웬일이야. 멀리 것도 떨어지고 물도 별로 없고 선장 우리 다 죽습니다. 이제 돌아가자. 아니야. 나 분명히 잡을 수 있어.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게 이 피앙세처럼 예뻤던 부인은 점점 미쳐갑니다. 이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끝나면 기가 막혀요. 서양극은 비극이 훨씬 많거든요. 서양극 비극 많은 이유는 뭐냐면 서양극은 본인보다 무엇인가 난 사람의 추락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는 카타르시스를 강조하는 작품이 많아요. 다시 한번 서양극에서 그러면 주로 무너지는 사람들은요 높은 귀족층일까요? 가난한 애들일까요? 귀족층입니다. 저 사람 나보다 돈도 많고 예쁘고 모든 게 탁월한데 저 사람은 죽었어. 난 살아있는데 와 기쁘다 하는 눈물. 이 카타르시스를 중시하거든요. 비극이 훨씬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희극이 인기가 훨씬 많거든요. 희곡 중에 희극이 인기가 훨씬 많은데 이 작품 새드 엔딩이에요. 왜 그러냐면 봐? 아까도 마찬가지. 아까 그 유진온일의 작품에서 미국의 전설적 극작가 유진온일의 작품에서 보면 드디어 흰고래다 하면 흰고래가 드디어 나타났어요. 이제 잡을 기회가 생긴 거죠. 그런데 부인이 이때 미치면서 작품이 끝나요. 무슨 말이야? 내가 무언가 잡을 수 있는 순간에 뭐가 되는 거야? 내 제일 소중한 걸 잃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런 작품 많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돈. 아버지로서 딸을 잘 못 봐요. 돈 벌러 회사 다니면서. 그죠? 맞죠? 그러다가 돈이 어느 정도 모였네 그러면 이제 딸과 이별하는 죽음의 시간이 옵니다. 이런 것을 이 작품에서 보여주는 거죠. 이 작품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자식들이 죽고 본인도 죽을 운명에 처하고 막 난리가 나요. 이 아내도 나중에 따라합시다. 아내가 미쳐서 널판지에 막내를 띄어서 지상으로 보내요. 얼로. 근데 여기는 섬이잖아요. 이건 뭐야? 지상으로 넌 제대로 살아야 돼 하면서 보내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거의 플롯이 비슷합니다. 이해되셨죠? 왜? 따라해볼까? 똑같은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동양인이나 서양국이랑 유사한 게 많고, 또 하나 문제 내는 놈도 사람입니다. 문제를 만들고 답을 만들고 비타 오답 만들고 세 개는 아무 말 되지 않지. 예를 들어서 너 3번이면 5번 썼지. 네. 이런 이유가 당연해요. 저의 눈에는 정답과 비타는 오답 두 개밖에 안 보이거든요. 오지선다형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몇지선다형이야? 이지선다형인 걸 기억하시고 내가 이거 문제 만든 놈이면 몇 번을 할까? 요 생각을 해보면 좀 쉽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한번 내용 아주 중요하고 재밌는 내용이기 때문에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친구가 한번 앞부분 읽어주세요. 시작! 곰치는 선주와 불리한 조건의 계약을 맺고 아들 도선과 딸 세슬이의 애인 연철과 함께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를 타고 나가지만 탕명의 배가 뒤집히고 곰치만 겨우 구조되어 돌아옵니다. 미친놈이에요. 지 혼자만 왔어요. 자, 하나하나 넘어가면서 같이 읽읍시다. 나부터 할게. 아니, 한나절 돼도 제대로 고기 잡은 배는 없었어. 도시 뭐여? 돛대가 부러질 때 바람을 타는 판에 배는 뒤집혀가지고 뱅글뱅글 돌고 그런 게 우리가 고기 잡기 다 틀렸다고 배를 돌 때인데 그때 처음으로 곰치배를 내가 봤네. 그래서라고? 아, 그런 얘기 곰치는 목에 금세 쌍도 달고 부서대를 조차 한정없이 깊이만 베껴든다 맛이. 무시라고? 쌈도? 시상에는 그게 뭔 일일까? 아, 그 장터같이 미끄러져 베끼는데 아무리 돈 내리라고 소락대기를 쳐야 곰치는 네 집 개나 짓나 하고 들은 시음도 안 하대? 아니 눈이 뒤집어도 분수가 있지. 그럴 수가 있을 거야. 아이고 진짜 미친놈. 하다 못하겠어도 우리도 곰질 따라가지 뭔가 쌍돛담 배고 우리 배가 갔다 따라가다 못하겠어서 우리 그냥 되돌아서 바람 안 타는 동무성 앞에 그물 놓고 주저앉았네. 저녁까지 그물 담궜는가. 그런데 본께는 문배 한쪽이 팔랑귀같이 떠밀려 오는 게지 뭘 배대? 미친놈. 12불로 미친놈. 그래서 시상에 였잡고 그 배가 바로 전양간 배구나. 어째 싹 자 뭐가 나오고 있어요 계속. 그죠? 지역방어에 나오고 있고, 저 상하이 뭐냐면요, 태풍이 불면요 보통 돛을 내리고 왜 바람 영향 안 받으려고 좀 바람이 덜 부는데 이제 딱 숨어 있거든요. 근데 얘는요 바람 부는데 뭐야 눈앞에 물고기 떼를 본 거야. 그러니까 뭐 쌍돛대를 타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반은 미친 상태죠, 그렇죠? 자, 그래 계속 갑니다. 이 A부터 갈게요. 만선. A부터 만선. 그랬는데 오래물길도 못 쪄갔지라 그냥 발딱 서버립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상에 없니?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는 건지라고 휴. 그나저나 곰치 저는 지독한 놈이야. 그 산책하던 물결 속에 장작종만 한 나무 판자 딱 꽂은 거 그 통에도 호령이지 곰치는 안 죽어. 누구 아니어도 곰치 살아. 이랑시면서 그나저나 뱃놈 한 세상 너무나 더러워. 개 목숨만도 못한 숙제. 아이고 더러워. 콧번땡 읽어주세요. 시작. 그럼 우리 도삼이는 언제 건졌어? 예? 그냥 말하지 마라. 안 돼. 말해서는 안 되네. 내 부서 어딜 갔어? 이 사람아, 이놈 곰치야. 말을 해. 정신 차리고 말 좀 해. 우리 도삼이는? 예? 예, 우리 도삼이는? 아이고 못 봤지라고. 무시라고? 오빠. 무시요? 도삼이도 연철이도 다 못 봤지라고. 아, 무시요. 그 내 도삼이를 못 봐? 어버이 머뭇거리만 망설이다. 앉아보자 못하고 정말 찌릿하지 않고 뭐야 못 봤어 뭐예요. 죽었겠다는 거죠, 그죠? 벼랑과 벌떡 일어나 사방줄이 보인다. 내 부서 어디 갔어? 왜? 아니 배가 터진 만선인데 내 부서는 어디 갔어? 아니 갑자기 뭔 일인가? 내버려둬. 얼굴이 사색인데? 미친 거. 곰치는 안 죽어. 내가 죽어봐. 자네 그 소리 좀 그만하게. 아줌씨도 오죽하면 저래? 시상에 하나 남은 도삼이까지 물속에다 쳐박았으니 말이 아니야. 일일이 눈물 쏟음실 살면 한 적 없어. 뱃놈은 어차피 물속에 날리고 목숨이여. 자네도 그만 고집 버릴 때도 됐어. 그거지? 아니고 무엇인가? 난 고집 부린 게 아니다. 뱃놈은 그렇게 살아 쓰는 것이오. 누구는 아들 고 춤춘다냐? 내 속은 아무도 몰라. 이 곰치 성수는 아무도 몰라. 내 주부님은 왜 있어? 만사이면 노잡지 말라고. 우리 아버지는 만산달 고기 때는 파도가 집체같이 같아도 쌍돛 달고 조청을 하셨어. 내 형제는 위로 셋 아래로 하나 남은 동생들마저 죽고 말았지요. 도구를 안 살면 내가 어찌 살아? 그래, 주부님이나 춘부장 말씀대로만 하실 참인가? 내일이라도 나 당장 배 탈 거야. 이 유명한 배 아니면 탈 배가 없어? 도삼이 생각도 안 나서? 시끄러! 너 있어. 아들도 있어. 갓난쟁이? 주독한 놈. 그놈도 10살 먹으면 그물 말아. 그러니까 마지막에서 바로 이 모양새에서 이 마지막에서 바로 앞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은 이 분이 미쳐가지고 이제 널판짓 되어서 무투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운명에 계속 순응하면서 죽거나 살거나 나는 어부로서 만선만 꿈을 이룬다 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그 운명에서 비껴갈 것이다. 내 애라도 제조해야 된다고 보내는 인물이 항상 등장한다는 거죠. 만약에 한 방향성이었다면 재미가 없죠. 왜? 이 지금 전체 내용을 봤을 때 1번 사실 2번과 3번은 2번 서사 3번 끝갈래는 갈등의 문학입니다. 뭐라고요? 갈등의 문학.
지금 현재 나오는 모든 영화들도 갈등의 문학이죠. 어벤져스 갑자기 빌런이 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 쟁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안 친하게 지내니까. 그쵸? 주동인물이 있으면 반드시 반동인물이 있고 춘향전 변사토가 와서 춘향아 너 열렬하구나. 그래 너가 지금 이몽룡과 결혼할 때 내가 주례를 서주마. 이러면 뭐 재미 하나도 없죠. 그죠? 내 수청을 들어라. 이러고 있으면 재미가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이런 작품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는 약간 수능에서 나오기 좀 힘든 유형이고 내신에서만 나올 수 있는 유형이죠. 그럼 우리가 이런 문제 풀 때 이 문제만 풀고 잠깐 쉬어야 할 건데 모양새를 한번 보자고요. 적절한 건데요. 1번 한번 읽어줘요. 시작. 김치가 마산했다는 사실에 시기심을 느끼듯 연기해주세요. 저는 A를 안 본다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만살했다 사실 시기심이야. 다 죽다 살았는데 그죠? 그러면 절대 안 되죠. 2번 공채 연기한 능력 부러워하는 거야? 아니죠. 저 미친놈 이러고 있었잖아. 3번 난처한 입으로 회피하고자 하는데도 일리 있죠. 왜? 아까 어느 부분이었어? 내 아들은 그럴 때 이랬잖아요. 그죠? 4번 상대가 관심 가질 만한 내용 알려줘도 일리는 있어요. 얘. 그지? 그 다음에 이 상대가 내려올 때 호기심을 느끼는 거야? 미친놈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3번 하면 4번이잖아. 그리고 바로 C를 보는 거예요. C를 봤다. 못 봤지라고. 그죠? 그럼 뭐예요? 회피하는 거죠. 못 봤다. 가로치고 뭐예요? 죽었을 것이다. 이 얘기는 안 하고 있잖아. 이해됐죠? 지금 어떻게 줄이는지 알겠죠? 어차피 이 사람이 맞는 거는 3번과 4번밖에 없어요. 나머지 그냥 끼워 놓은 거라고. 이해되셨죠? 전체적 내용을 이해하면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본적인 거 수특, 문학, 1교시입니다. 문학에는 이 4개가 있는데 지금 조금 맛을 본 게 서정갈래에서 정영진 씨는 맛을 봤고요. 서사갈래에서 소설에서는 고전하나 현대 맛을 봤고요. 극갈래에서는 연극에 나옵니다. 그쵸? 희곡 한 작품을 맛을 봤습니다. 맛을 봤으면 수특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형식, 문제 형식은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 이거 짭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짭이란 게 무엇이냐? 아까 우리가 봤던 작품이 상당히 비슷하죠. 뭐랑 춘향전과 상당히 비슷하잖아. 뭐 약간 틀리고 이렇게 엮어서 외우는 거예요. 아까 그 작품 제목이 좀 길어서 못 외우겠지만 춘향전과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남자 주인공이 좀 골 때렸어. 이몽룡 계속 춘향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떠나면서 뭐 저딴 년을 내가 뭐라 생각합니까? 아버지 어머니 걱정 마셔서 하다가 공부하다가 보고 싶다 잘해. 그리고 토끼는 그죠? 벌써 내용을 외우게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현대소설 아까 뭐였습니까? 제가 지금 뭐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시어머니가 왜 저래? 미치겠어. 남편도 동의해서 그죠? 이제 뭐야 지방에서 지금으로 따지면 요양원을 보내려고 딱 갔다가 어머 이게 무슨 바가지야? 맞아. 나 애 뵀을 때 시어머니가 상당히 다 이뻐해 주셨는데 상태 안 좋다 버리면 안 되지. 그래서 몇 년간 숙발하면서 끝나는 작품을 배웠고 그렇죠. 이해되셨죠? 아까 그리고 시조 3개를 배웠는데 세 번째 거 사설지조였고 상당히 재밌는 멍멍멍 개 나오는 작품이었고 그렇죠. 그런 것들 우리가 대충 내용을 기억해 놓으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능은 쉽습니다. 내신만 달라요. 정형화돼 있다는 거죠. 문제 나올 게 뻔할 뻔짜인 게 수능. 내신은 학교마다 아무 말 대잔치. 자, 여러분 자신감 가지고. 근데 아무 말 대잔치였던 학교들도요. 고3 되면요. 수특으로 문제 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수특을 수능을 위해 공부하다 보면 내신도 잘 나오게 되는 비밀이 있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5분만 쉬었다가 또 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따 봐요.